자, 그럼 맨 첫 번째 나와 있는 가노라 삼각사나 와서 빈칸을 대충은 채웠죠? 네. 그죠?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지금 시조를 공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수업을 하면서 얘기를 해줄 거야. 이 시조의 어떤 부분까지 우리가 공부를 할 건지. 지금 이 시조는 나중에 이제 학교에 가면 내신 문제의 선택지들로 많이 활용이 돼요. 알아듣겠지? 그래서 요 가노라 삼각사나 요 시는 한 번은 반석고에서 내신 문제로 출제가 됐었거든요. 선택지로. 어떤 걸로 선택이 됐었냐면 그냥 이 문제야. 그러니까 관련은 조금 없어요. 다음 중 향수를 나타내는 시조를 찾아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5개가 나왔는데 이걸 골랐던 애들이 의외로 있었다란 얘기야. 근데 그때 당시에 중학교 때는 지금 이게 중학교 책에는 수록돼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중학교에서 안 배우고 올라간 상태란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낯선 상태의 어떤 모습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외워놔야 돼. 첫 번째로 요걸 한번 보시면 청나라에 잡혀가는 상황에서 고국을 떠나야 되는 안타까움과 귀국이 어려울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드러내는 게 바로 요 시조란 말이야. 이해갔니? 그러면 지금 요거는 표시를 요렇게 해놔요. 너 빨간색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요거랑 똑같은 색깔로 안 하고 그냥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삼각상과 한강수. 고국을 떠난 화제의 안타까움과 고국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 위한 의인화 대상이다. 처음에는 그냥 이런 빈칸이 있으니까 이렇게 읽지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밑에부터 읽고 여기부터 한번 읽고 그 다음에 해법 문학을 보면서 빈칸을 채우면 돼. 그럼 그대로 다 올라가는 거야. 여기 다 써있어 이렇게. 이해갔죠? 그러니까 이쪽에 나와 있는 대유법 그냥 써주면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니까 꼼꼼히 읽으면 돼요. 자, 그 다음 밑에다 한번 가볼게. 대유법, 의인법, 도노법, 대구법 뭐 이런 게 쭉 써있고요. 그 다음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고국을 떠나야 되는 상황에서 비탄과 안타까움, 우국충절과 불안감 등을 비장한 치사적으로 노래했다. 그럼 아까 빈칸 메웠죠? 네. 빈칸 다 메웠나요? 네. 자, 메워서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시험 문제야. 어떤 게 시험 문제냐면 지사적의 뜻이 뭐예요? 그거죠. 이제 뜻을 가진 사람. 땡, 요렇게 하면 틀리는 거야. 이해갔니? 지사적인 것에 대한 정확한 뜻이 나와야 돼. 자, 그러면 나중에 너희들이 준비하면 되니까 파란색 색연필 같은 거 혹시 있어요? 네. 그러면 파란색 색연필로 지사적이라는 거를 동그라미 한번 살짝 쳐놔요. 파란색 색연필로 지사적이라는 걸 동그라미를 땅 치면 막 이제 넘기다 보면 파란색 동그라미는 전부 다 어떤 단어겠어요? 그렇지, 모르는 단어가 될 거야. 이해갔죠? 그러면 지사적이라는 거를 포스트잇을 한번 꺼내볼까요? 포스트잇. 파란색 있죠? 파란색. 파란색 포스트잇을 그 옆에다 붙여요. 그냥 붙여놔야지. 집에가 책을 안 갖고 왔으니까 붙여놔야 집에서 똑같이 할 거 아니야. 그지? 어차피 기억도 못 할 텐데. 안 그래? 파란색 하나만 더 써도 돼요? 써? 진한 파랑 써야 하는 연한 파랑. 연한 색을 써도 되고 진한 걸 써도 되고 파란색 포스트잇에다가 표시를 살짝 그렇게 해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포스트잇이 이거 옆에 이렇게 하나 붙겠죠? 네. 여기 이렇게 하나가 붙어버릴 거야. 그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붙으면 요 옆에다 지사적이라고 쓰시면 돼요. 네. 됐니? 그리고 밑에단 지사적의 뜻을 어떤 친구들은 전부 다 우에다 쓰는 친구들이 있어. 모든 모르는 단어는 우에다 표시를 다 해놓는 거지. 이해갔니? 그럼 나중에 정리가 한꺼번에 되니까. 그 다음에 시험 볼 때 이게 되는 거야. 잘 봐. 지사적이라는 걸 내가 단어를 찾으라고 표시를 해줬죠. 네. 그럼 다음에 시험 볼 때 이 단어가 찾아져 있나 안 찾아져 있나를 본단 말이야. 그러면 찾아져 있지 않으면 어떻게? 시험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카운터 선생님이나 나한테 얘기를 하면 선생님 저 시험 볼래요? 그러고 딱 봤는데 단어가 안 찾아져 있어. 그럼 사전을 줄 거예요. 가서 사전 단어 다 찾고 그럼 뒤에까지 단어를 다 찾아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시험을 낼 때는 어떤 거 위주로 내냐면 너희들이 공부를 다 했단 말이야. 근데 뭐를 또 공부를 안 했냐면 막 읽다 보니까 분명히 너희들 공부를 해왔는데 다른 단어에다 내가 동그라미를 하나 다시 쳐줄게요. 영우야? 비분관계의 뜻이 뭐예요? 그렇지. 이런 것만 골라서 낸다고요. 이해갔니?
비분관계를 단어를 내가 표시해놓고 찾았으면 이렇게 되겠지. 모든 단어를 다 찾아놨다고 쳐요. 예. 이해 갔니?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하겠냐? 통과요. 어떨 때는 시험을 안 보고 그냥 통과할 때도 있어요. 이해 갔어? 그러니까 이런 공부가 되어 있지 않은 친구들 위주로 문제가 더 어렵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됐니? 그래서 가끔가다 이런 애들이 있어. 선생님 쟤는 왜 문제 쉬운 거 내고 난 어려운 거 내요? 쟤는 모든 걸 다 찾아왔기 때문이지. 이해 갔나? 그러니까 노력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차별은 돼야지. 네. 이해 갔나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요런 것도 있지. 야! 도노법이 뭐냐? 도노법. 자, 이거는 파란색 형광펜을 꺼내봐요. 파란색 형광펜. 그러면 도노법은 파란색 형광펜을 치겠지? 네. 그러면 어쨌든 모르는 건 파란색이네. 모르는 건 파란색이네. 근데 파란색 형광펜은 개념 자체를 모를 때는 파란색 형광펜. 어휘 자체를 모를 때는 뭐 파란색 색연필 이런 식으로 가면 편하겠죠. 네. 이해 갔니? 어쨌든 외우기는 편하지? 이해 갔나? 그러면 도노법은 뭐예요? 도노법? 부르는 거. 그렇죠. 부르는 거.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게 도노법이야. 그럼 선생님 저는요. 이런 도노법이나 대요법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선생님한테 질문하거나 문자를 알려주시면 돼요. 알아듣겠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면 대충 느낌은 오겠죠. 어떤 거를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 그러면 만약에 이제 선생님이 너희 입장이라면 이제 공부를 하는 거야. 다 읽었어.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에 부르는 거니까 도노법이구나. 불렀다. 여기서도 요거 하나 기억하면 돼. 위에다도 하나 살짝 써놓죠. 사물이나 동물을 부른다. 그 다음 이거를 너라고 표현했다. 됐지? 사람이나 사물을 동물이고 부른다든지 또는 너라고 표현하면 요건 전부 다 의인이야. 의인. 이해 갔니? 요렇게 되면 전부 다 무슨 법이라고? 의인법. 이해 갔죠? 의인법 써주셔야죠. 그 다음에 삼각산은 북한산의 예름인데 이 삼각산이라든지 한강수가 우리의 조국을 나타낸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부분을 전체로 나타내는 거니까 무슨 법? 대유법이 되겠죠? 그 다음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구조가 어때?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그건 무슨 법? 대구법이 되겠고요. 그럼 표현 방법에 대한 걸 이해가 되겠네. 그 다음에 상강, 그 다음에 삼각산을 청자로 설정했으니까 대화체 형식이 되어 있다라는 거. 이런 것도 좀 기억해 놓으면 되겠죠. 대화체 형식. 대화체 형식. 대화체 형식. 그러면 요렇게 기억하면 좀 편해요. 우리가 이제 글들을 볼 때 본문 안에서 하나하나 끄집어내면 이런 표현이 뭐가 있다라는 걸 단순히 외우는 것보다 그냥 분석을 하면 되겠죠. 지금처럼. 됐어요? 자, 그 다음 고국산천을 떠나고자 하려면은 비분관계? 그럼 이건 뭐지? 모르면 이제 파란색 색연필이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니? 네.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철거요. 우선 아까 모르는 단어 옆에다 어떻게 했니? 포스트잇 했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놓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럼 나중에 내가 다 이 시조책이 끝나고 나서 한번 덮어서 쭉 보면 파란색의 단어들이 쭉 보이겠죠. 네. 됐죠? 그래서 한 명은 이 수업을 마지막까지 들은 다음에 이 시조책을 한 번 더 정리한 친구가 있어요. 이해가 갔니? 그러니까 그것까지 해놓는 게 이제 완벽해지는 건데 그렇게 조금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 까먹는 게 덜 할 거야.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내용 하나는 우리가 정리했는데 어쨌든 고국을 떠나는 마음을 드러냈고요. 그 다음 요런 거. 병자호란 후에 불안정하고 혼란한 시대 상황이라고 그랬는데 병자호란에 대한 건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돼요. 요번에 박시전이 시험범 있던 사람 됐죠? 거기에 병자호란이 들어가는 거지. 네. 이해 갔죠? 그래서 옛날에 내신 문제 고등학교 때 이런 것도 있었어요. 박시전에 대한 걸 주고요. 박시전의 시대적 배경과 같은 시조가 아닌 걸 골라라. 이해 갔니? 이제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뭐 학교에서 프린트를 주거나 소개를 했기 때문에 낸 거라고 봐야죠. 됐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면 되겠네. 됐죠? 그럼 첫 번째 시조 외울 거 별로 많지 않잖아. 네. 됐어요? 그럼 만약에 첫 번째 시조로 시험을 본다 그러면 첫 번째 어떤 문제 내겠어? 그렇지. 기사죠.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에 쓰인 표현 방법 3개 이상을 말하시오. 됐나요? 얼마나 쉬워? 의인, 대구,
대유 이것만 알아도 되죠. 이해 갔죠? 예. 그 다음 아까 말한 대로 뭐 비분관계의 정확한 뜻은 뭐냐? 그럼 이렇게 가면 틀리는 거야. 뭔가 저기 화나거나 이런 거 아닌가요? 이러면 틀려요. 됐죠? 근데 어떤 친구는 비분관계를 내가 표시를 안 했는데 미리 찾아왔죠? 예. 됐죠? 근데 그 친구는 뭔가 분한 마음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럼 걔는 통과야. 왜? 분명히 찾아서 아는 거랑 그냥 대충 찍어서 아는 거랑은 다르니까요. 뭔 말인지 알겠지?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시험 나오는지 대충 이해 가요? 네.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알겠죠? 네. 그래서 선생님 이런 예습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복습 위주로 가셔도 되고요. 됐죠? 자, 그 다음 갑시다. 박팽년. 요거를 또 알아두셔야 돼요. 박팽년. 박팽년. 박팽년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여기 있네. 사육신 의미하는 거. 됐죠? 이 사육신에다가 표시를 해준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사육신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조를 공부하다 보면 시조의 내용 갖고는 해석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시조는 이런 식의 배경 지식이 필요할 때가 조금 많아요. 알겠죠? 배경 지식이 필요할 때가 좀 있다. 그래서 배경 지식이 필요한 것들은 외워주셔야 되는데 뭐 작가에 대한 거는 보통 시조 뒤에다가 달아서 이렇게 보여주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번 보시면 사육신에 대한 이야기니까 누구랑 연결되는 거야? 간종과 연결되는 거지, 그지? 역사적 사건은 뭐 있었어요? 그거요. 뭐? 뭐지? 나 아는데. 그렇지, 개유정란이라는 게 있었죠, 개유정란. 그죠? 개유정란. 자, 그럼 요것도 시조 내용 한번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까마귀 눈비 맞아 희는 듯 겁놈해라. 야광 명월이 야광 명월하면 이때 달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요. 밤인들 어두우랴 요런 거 기억해야지. 됐죠? 그래서 형광펜 딱 꺼내서 서리법 나의 서리법. 그럼 요건 무슨 색 형광펜이 될까요? 주황색. 개념이니까. 초록. 파란. 그렇죠. 파란색으로 하시면 돼요. 이해 갔지? 네, 개념에 대한 거. 어두우랴.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고칠 줄 있겠느냐? 요거를 기억해야 돼요. 님 향한 일편단심, 요거는 다른 색깔로 가야 돼. 됐어요? 네, 다른 색깔로. 자, 요걸 다른 색깔로 간 이유는 고등학교 문제 중에서 가끔 요런 문제가 나와요. 옆에다가 살짝 써놔요. 연군 구별하는 거. 연군을 구별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연군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충신연주지사라고 그래. 충신연주지사. 그러면 충성스러운 신하가 주인, 임금을 연모하는 노래란 뜻이에요. 충성스러운 신하가 임금을 연모하는 노래. 충성스러운 신하가 임금을 연모하는 노래. 이해 갔나요? 네, 그러면 충성스러운 신하가 임금을 연모하는 노래니까 여기서 뭘 구별해야 되냐면 이게 실제 연군인지 아니면 요건지. 됐나요? 그럼 이거 잠깐 시 한번 봐봐. 남녀의 사랑인지 충신연주지사의 연군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니 없니? 없어요. 나중에 딱 밑줄 쳐놓고 박팽년 요거 하나밖에 기준점이 없어. 이해 갔죠? 만약 여기가 황진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이런 쪽이 가겠죠. 그죠? 예. 유흥부 그러면 그렇지. 이것도 어쨌든 개유정론과 관련 있는 사람이니까. 이해 갔죠? 그래서 역사적인 어떤 배경들도 약간 있어야 외우기가 쉬워져. 됐죠? 요게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네, 어차피 계속 반복이야. 그러니까 지금 안 해놓으면 나중에 1학년 때 올라가서 그 부분을 또 해야 돼.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니까 지금 완벽하게 그냥 외워두세요. 됐습니까? 그럼 몇 가지 구별할 수 있겠죠? 어려운 건 없죠? 네. 그죠? 이제 그렇게 한번 봐주시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표현들도 조금 많이 나오죠? 자, 개념 요거다 써놓고요. 우회적. 요것도 파란색으로 표시해놓고요. 우회적.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포스트잇을 꺼내야 되는 거야. 메모하는 포스트잇 있죠? 네. 이제 그걸로 이제 포스트잇을 꺼내서 하나를 세팅을 한번 살짝 해봐요. 네, 선생님. 없는 사람들 있지? 나눠줄게. 야, 그거 내 거니까 건들지 마.
나눠줘도 내가 나눠줘. 응? 자, 그러면 거기에 맨 위에 쪽에다가 뭐라고 적어 놓냐면 우회 이게 되는 거예요. 우회. 그럼 이 우회라는 걸 우리가 배우는데 우회는 비슷한 단어로 우위라는 말도 있잖아. 우위. 우회나 우회는 요거는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지? 근데 우회나 우위가 전부 다 뭐 하는 거냐? 얘는 좀 더 큰 말로 따진다면 간접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간접적이다. 이해 갔죠? 간접적. 간접적이다. 그럼 이 개념이 이제 중요한 게 나중에 이렇게 될 거야. 우회나 우위 같은 경우는 바로 뭐가 사용되는 거냐면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그게 간접적으로 돌려 말하는 형태가 된단 말이야. 이해 갔죠? 근데 여기 옛날에 문제가 또 하나 출제가 됐었어요. 요게 이제 유성요고요. 현재 이제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이니까 작년 1학년 때 이 문제를 엄청 틀렸다고. 어떻게 나왔냐면 제시문에 비문학이야 유추가 나와서 설명 방식이 뭐가 나왔다? 유추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너희들도 유추는 배워봤죠? 네. 유사한 사례에 빗대어 표현한 거야. 유사한 사례에 어떻게 했다? 빗대어 표현한 거니까 이거를 우리가 공부할 때 이렇게 된단 말이야. 유추는 비문학에 나온 거니까 야 유추 설명 방식 나오면 심장은 펌프와 같다. 이해갔니? 이런 식으로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 이게 유추란 말이야. 근데 이 유성욕에서 시험을 어떻게 냈냐면 시조 5편을 냈어요. 네. 시조 5개를 갖다 놓고 다음 중 유추의 설명 방식을 골라라. 아이들 시험지 여기 복사되어 있는 게 있는데 시험지 옆에다가 유추라고 써놓고 문제는 다 틀려 갖고 왔어요. 뭔 말인지 알겠니? 왜? 이 시가 인간 세계를 빗대어 동물을 통해서 인간 세계를 빗대어 표현한 거잖아. 그럼 그게 바로 요 형태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게 아닌 걸 골라라 그냥 이 뜻이었던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찾아나는 문제니까 요런 것들은 난이도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수능에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 그게 1학년 내신에 튀어나온다고요. 뭔 말인지 알겠니? 그때 시조를 해놨던 친구들은 이거 요런 건가? 우인가 보다 그렇게 해서 푸는 애들이 있고요. 알겠니? 그걸 못 푸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면 너희들이 이제 국영수가사가 어쨌든 점수가 고루 나와야 학교에서 내신 성적이 좋잖아요. 그래서 네, 국어는 그렇죠. 요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서 우회, 우위 요런 거 나올 때 비유나 유추 같은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이해 갔죠? 요거를 좀 머릿속에 하나를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하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좀 전에 잠깐 얘기했어. 동물에 빗대어 표현했다.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우화. 그렇죠. 우화라고 그러죠. 나중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화랑 우회, 우위는 다른 표현이야. 네. 우화는 딱 어떨 때만 우화라고 하냐면 어떨 때만? 동물 나. 그렇죠. 동물에 빗대어. 됐죠? 인간 세계를 뭐 하는 거? 비판, 풍자하는 게 우화다. 동물에 빗대어 비판, 풍자하는 거. 동물에 빗대어 비판, 풍자하는 거. 그러면 우화라는 건 요거하고 또 하나 같이 기억해야 될 게 우화적이라는 게 있어요. 우화적. 요 말을 또 알고 있어야 돼. 우화적. 우화적이라는 말은 요걸 한번 보고 기억을 할게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자, 요건 우화적이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요러면 안 된다고요. 잘 봐봐. 우화라고 물어봤으면 틀리는 거야. 네. 그지? 그러니까 우화적이라는 건 뭐냐면 동물에 빗댄 거는 아니지만 이게 동물에 빗댄 건 아니지만 초등학교 바로 어디야? 교실의 모습이죠. 예. 그 교실의 모습을 당시 70년대, 80년대겠죠. 요럴 때 정치. 됐니? 그때 당시 사회현실에 빗대어서 표현한 거야. 이해 갔나? 요렇게 됐기 때문에 얘는 우화적이라고 하는 건 맞는 거야. 이해 가요? 잘 봐. 병훈이는 남자죠. 됐나요? 근데 얘는 굉장히 여성적이야. 병훈이를 여성이라고 하면 틀리겠죠. 네. 그지? 근데 여성적이라고 하면 맞을 수도 있잖아. 예.
어떤 면에서 쟤는 되게 섬세한 걸 보면 여성적인 면모도 지녔어. 이 뜻이야. 우화. 됐죠? 우화는 딱 정확하게 동물을 빗대어 인간 세계를 비판해야 우화야. 됐나요? 자, 그런데 우화적이라고 하면 동물은 아닐지 몰라도 요렇게 유추처럼 빗대어서 표현하는 형태는 우화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지. 네. 이해 갔죠? 요거는 고등학교 문제에서 난이도가 높은 편이야. 알았니? 그래서 개념을 미리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요런 것들을 좀 판단한다면 우회, 우위, 우화, 유추, 비유, 우화. 됐죠? 우화적 요까지 들어오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이게 화법으로 들어갈게요. 화법으로 들어가면 요게 요번에 지조권은 시험범이었던 것 같아. 화법이라는 측면으로 들어갔을 때 얘가 이제 이걸 담화라고 하거든요. 뭐라고 한다고? 담화라고 한단 말이야. 담화가 뭐냐, 병훈아? 지족 요번에 시험 봤잖아. 담화. 예? 담화 했잖아. 담화, 이야기하는 거. 청자와 화자가 하나 이야기를 가지고 소통하는 게 담화잖아. 됐죠? 어려운 말 아니야. 그냥 대화하는 거야. 자, 그럼 화법의 이 담화 중에서 뭐가 있냐면 이 완곡어법이라는 게 또 있어요. 완곡이 무슨 뜻 같아요? 한번 추론해 볼까요? 완곡? 간곡한 거. 그 뭔가 간곡한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해서 애들이 많이 들리는 거야. 이해가 안 나? 자, 고등학교 1학년 문제는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줘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문제는 완곡어법을 통해 뭐뭐뭐 하고 있다. 알겠니? 이런 식으로 준다면 1학년 문제는 앞에다가 힌트를 더 주죠. 어떻게 주냐면 우회적 말하기를 통해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다. 됐죠? 이때 완곡의 뜻이 우회적인 말하기랑 같은 뜻이야. 이해가 안 돼? 이러면 좀 쉬워지냐? 예. 에? 그래서 이건 단어를 모르면 방법이 없어요. 요거는 작년인가 재작년 대선고 반배치고사에서 나왔다가 애들이 아까처럼 간곡으로 이해해서 틀렸어요. 대선고 같은 경우는 반배치고사 볼 때 그쪽 학교는 뭐 차별을 많이 한다고 하잖아. 공부 잘하고 못하는 애들을. 그래서 시험을 보는데 거의 2학년, 3학년 모의고사 수준으로 볼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런 거를 좀 전에 말한 대로 뭔가 간곡하다의 의미로 이해했던 친구들이 많단 말이야. 이해갔죠?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주의해 주면 되겠지. 됐죠? 그래서 우회적인 말하기는 완곡하기란 뜻인데 요 우회적인 말하기가 바로 간접적 말하기야. 간접적 말하기. 됐죠? 우회적 말하기는 무슨 말하기? 간접적 말하기. 예를 한번 들어줄게요. A라는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길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 옆에 지나가는 사람한테. 자, 혹시 시계 있으세요? 그랬더니 A라는 사람이 예 라고 하고 갈 길을 간 거야. 예. 됐나요? 자, 이거는 지금 이 앞에 있었던 사람은 뭘 물어본 걸까? 시간. 그렇지, 시간을 물어본 거지. 시계가 있어요 없어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얘가 지금 간접적인 발화를 한 거야. 됐죠? 그랬더니 얘는 뭐라고 한 거야? 예라고 이 발화를 직접적으로 이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걸 생각하면 되겠죠. 가끔 너희들 그럴 때 있잖아. 친구들이 막 와가지고 야 우리 매점 가자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요. 야 우리 커피 한잔 할래? 그러면 표정 보니까 너 무슨 일 있니?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담화를 잘하기 위한 방법이야. 이해갔지?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 이제 이런 공감의 어떤 특성들을 또 찾아야 되는데 요것만 우선 기본적으로 하나 알아두세요. 됐죠? 그러면 이 Q라는 사람은 시계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던 건 간접화법으로 물어봤는데 A는 그것을 물로 받아들였다? 직접으로 받아들였으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됐죠? 가끔 이런 거 있잖아.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알았어. 이건 뭐야? 힘들다란 얘기는 무슨 얘기야? 뭐 빨리 끝내달라든지 아니면 뭐 먹을 걸 달라라든지 뭐 이런 식의 의미일 거 아니야. 됐죠? 이제 그런 게 간접발화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간접발화라고 하죠. 왜? 알아. 넌 힘들 것 같아. 됐죠? 그렇게 보면 돼. 간접발화. 이해가 요거 이해할 수 있겠어? 틀리면 이제 쓰레기요. 완곡을 갖다 또 간곡이라고 하면 안 돼. 간곡이 뭐예요? 요 단어는 어떻게 해야 돼? 찾아봐요. 찾아야죠. 그러니까 이런 걸 내가 나중에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선생님이 설명한 거에도 중요한 단어는 모르는 단어는 표시해야 되나요? 네. 오케이. 됐어요? 아, 공부할 맛 나지? 예, 별로 어렵진 않아요. 예. 학원에 남아서 한 5시간 남아 있으면 예, 그때 가서 아 공부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 느낌 들 거야. 정리됐죠? 여기까지 됐지?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 이어져서 오케이. 마지막 하나가 이제 요거야. 완곡한 어휘라는 게 있어요. 상대방이 듣기 불편한 말들, 불쾌한 말들 이런 말은 쓰지 않잖아. 예. 우리가 이제 밥 같은 거 먹을 때 변소라는 말 지저분하잖아. 그게 뭘로 바꿨어? 똥. 야이씨 화장실로 바꾸겠지. 이게 바로 완곡한 어휘야. 왜 임금의 변을 뭐라고 부른대? 임금의 똥을. 똥. 임금의 똥은 똥이라고 안 부르잖아. 뭐라? 임금 똥. 매화라고 부르지. 아. 이 무식한 알 놈들. 것 같아. 예, 그렇게 되는 거지. 예, 임금의 변은 뭐라고? 매화 뭐 이런 식으로. 됐죠? 그 다음 교도소? 아니, 이제 감옥이죠, 감옥. 뭐 감방, 감옥을 뭐라고 불러? 집. 큰 집이요, 큰 집. 교도소. 됐죠? 좀 전처럼 잘 봐. 감옥을, 됐죠? 야, 나 큰 집 갔다 왔어. 나 학교 갔다 왔어. 이거는 완곡한 어휘가 아니야. 이거 은어야, 은어. 그지?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듣는다는 얘기는 전과자란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니? 야, 나 큰 집 갔다 왔다? 됐니? 예. 이러면 그거는 은어니까 같은 집단끼리 쓰는 단어지 이거 완곡한 게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지? 예, 이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이해가? 네. 다 정리됐니? 요런 거를 다 외워야 돼. 뭔 말인지 알지? 그러면 지금 생각해봐. 선생님이 얘기한 문제 중에서 내신 문제가 어쨌든 간에 벌써 나오는 형태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누가 더 오래 기억하느냐가 문제겠죠. 많이 배우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많이 배워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왜 기억을 못한 방법이 없는 걸. 이해 갔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우회적이라는 거 기억할 수 있겠지. 됐죠? 오늘 수업은 아마 천천히 나갈 거야. 에? 어떻게 이 사람이 중도를 나가고 있는 건지 느낌을 찾을 수 있을 거 아니냐. 됐죠? 그러면 지금 오늘 한 페이지 한 것만 해도 외울게. 무진장 많지. 이게 밀리잖아요? 그 다음엔 또 방법이 없어. 우리 지금 첫 단추야. 첫 단추니까 지금부터 제대로 껴보라고, 병훈아. 알았냐? 한 번만 제대로 지금부터 한 번만 껴봐, 고3까지만. 딱 한 번만 해, 고3까지. 알았니? 그 다음부터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에? 한 번만 해서 수학 잘하고 국어 잘하고 영어 잘하면 뭐 그게 전교 1등이지 뭐. 안 그래요? 예, 별거 없어. 자, 그럼 봐. 넘겨 이제. 자, 까마귀를 따라 이런 시 있지. 그럼 내가 이제 옆에다가 별표를 쳐줄 거야. 여기다가. 잘 들어. 뭘 쳐준다고? 별표를 쳤죠. 요렇게 별표를 치는 건 중요한 작품이 아니라야. 이건 중요한 작품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시조는 다 중요해. 그럼 별표를 친 이유는 뭐냐?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야. 해석이 잘 안 된단 말이야. 예를 든다면 해석이 안 되는 건 무조건 뭐 해야 돼? 외워야 되는 거야. 알겠지?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 요번에 외워오는 거, 한번 읽어오는 것 중에 모라니 피기까지는 있었죠? 네. 모라니 피기까지 읽었죠? 김영남. 읽었냐? 네. 넌 읽었냐? 미안해. 너한테 물어볼 게 아닌데, 그지? 너도 혹시 읽어놓았냐? 모라니 피기까지 못 읽었, 넌 읽었냐? 예. 자, 하나만 물어볼게요. 모라니 피기까지에는 뚝뚝이라는 단어가 나와. 뚝뚝. 저 알아요. 뚝뚝이 시각일까요? 청각일까요? 생각을 해봐요. 시각. 시각. 손 들어봐요. 시각. 시각. 뚝뚝. 시각. 찍는 거야, 막 이제. 시각. 예. 청각은 아니다. 손 들어봐요. 청각은 아니다. 공감각. 공감각으로도 바꿨어요? 예. 청각은 아니다. 이게 문제야. 뚝뚝은 밖에 비가 뚝뚝 떨어져요. 네. 됐죠? 그 뭘로 들어서 알아요? 소리. 됐나요? 뭔 말인지 알겠니? 근데 너 왜 시각이야? 이렇게. 이게 그 시 안에서의 약속인 거야. 그러니까 이건 분석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언어를 못하는 애들 중에 어떤 애들이 있냐면 그냥 읽고서 그 안에서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뚝뚝은 문제를 못 풀어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국어도 암기 과목인 거야. 모라니 피까지 해서의 뚝뚝은 그냥 뭐야? 시각이다 라고 우리가 외우는 거지. 이건 뭐랑 같은 거냐면 우리가 규정을 하잖아. 빨간색 동그라미가 있어요. 됐지? 여기 하얀색 이렇게 길이 있네. 이거 뭐겠어요? 파란색 불이 있고요. 신호등이지. 그럼 우리는 지나가다 빨간색 불이 딱 켜지면 어떻게 해요?
멈춘단 말이야. 지나가다가 이쪽 간판 불이 빨간색이 딱 켜져. 그럼 내가 가다 멈추냐? 아니요. 아니지. 똑같이 빨간색 불이라고 하지만 어떤 상황에 쓰이냐에 따라 의미는 달라지는 거야. 똑같은 거야. 뚝뚝이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야. 청각도 되고 시각도 되지만 모라니 피해까지에 쓰였을 때의 뚝뚝은 뭐로 본다? 시각으로 본다. 그럼 시각으로 보는 근거는 뭐예요? 해석하지 마. 너무 어려워. 그냥 뭐 한다? 외운다. 이해 갔니? 이게 내신이야.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수능 모의고사에는 그런 거에 대한 근거를 주겠죠. 내신과 모의고사의 차이는 선생님 저는 모의고사는 잘 나오는데 왜 내신은 안 나오죠? 그만큼 내신을 꼼꼼하게 안 한다는 뜻이야. 모의고사가 안 나온다는 얘기는 읽기 능력이 뭔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니까 이 두 가지가 차이가 나는 사람들은 뭔가 한 군데가 부족하긴 한 거겠지? 됐죠? 이제 그런 거 보시면 되고 내신이 잘 나오면 나중에 언어는 높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왜? 내신이 잘 나오는 이거 외우는 거죠. 그럼 개념들을 막 바닥으로 막 외우고 있겠죠. 그렇게 막 바닥으로 외우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잖아? 그럼 언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요. 그때는 점수가 올라갈 수 있다고. 근데 이걸 거꾸로 공부하는 친구가 있어. 수능은 고3 때 보니까 아직 3년 남았어요. 그 전에 너희들 대학 가는 시험이 중간, 기말, 중간고사 이 시험이거든요. 이 공부는 안 하고 거꾸로 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고3이 딱 가면 수능 성적이 안 나와. 왜 안 나와? 애들이 공부를 다 잘하니까 다 점수가 높아요. 그러니까 나 대학 갈 수가 없네? 그럼 내신해야 되겠다. 수시 가려고 그러면 그때 가서 거꾸로 가는 거지. 내신한다고. 이해 갔니? 이런 상태가 벌어지는 거지. 우선은 기본은 뭐부터 가야 돼? 내신부터. 뭔 말인지 알아? 예, 그렇게 맞춰놓으면 나중에 언어는 3년 뒤인데 무슨 벌써부터 수능 공부하고 뭐 이런 애들 있어요. 모의고사 풀고요. 다 필요 없어. 3학년간 모의고사 다시 해야 돼. 왜? 1학년 모의고사는 개념이 어려운 게 나오냐? 아니요. 안 나오겠지. 그럼 2학년, 3학년 가면 어려운 개념 갖고 문제를 내버린다고? 그럼 점수가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와요. 근데 개념 1학년 때부터 잡혀있던 친구들은 점수가 나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1학년 모의고사는 그냥 딱 보면 선택지가 진짜 이상해. 이건 막 지문도 어려운데 선택지 보면 말도 안 돼. 이런 거 고르는 거야. 그러니까 점수가 잘 나와. 난 언어를 잘하나 보지? 이러다 보니까 고3 때 모의고사 약간 요번처럼 어려워지면 점수가 다 떨어지는 거야. 이해 갔나?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 키워놓고요. 다시 한번 별표를 치면 뭐라고? 해석이 잘 안 돼서 외워야 되는 거. 됐죠? 자, 이제 가보자. 자, 요렇게 한번 표시를 할게요. 가마귀를 따라 들걷거나 뒷동산에. 따라서 들어간 거야. 됐죠? 요거 표시해놓고요. 늘어진 괴양남개 휘든 난이 까마귀로다. 늘어진 괴양남개. 이 괴양남개는 그냥 느티 나무. 남개는 나무라는 뜻이야. 나무. 가마귀로구나. 이튿날 요것도 표시해놓는 거지. 이튿날. 까마귀가 한 대 내려 디덤병 두로 덥적여 싸웠다. 나머지는 모르겠지만 싸웠다라는 단어의 표시를 또 해놓으면 돼. 됐죠? 그래서 디덤병은 들뜬 모양이고요. 덥적여는 참견하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외우면 돼. 따라갔다는 얘기는 처음에는 함께했다는 뜻이야. 함께했다가 이튿날이 되니까 뭐 했다? 싸웠다. 이해 갔죠? 그러니까 느낌 왔네. 어제는 같은 목적이 있어 함께 다니었지만 오늘은 서로 다투는 부정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니까 요런 시들은 딱 요 패턴만 기억해놔요. 네. 이해 갔나? 그럼 시를 해석을 못해도 괜찮아. 에? 이런 거 밑줄 쳐놓으면 까마귀가 부정인 거는 대충 나오잖아. 이것만 알면. 느낌 있지, 그지? 예, 그런 식으로 가면 내용 문제 풀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단 말이야. 무슨 말을 하는지 좀 알겠지? 네. 그지? 예, 이제 2월 달까지 이거를 뒤에까지 가야 돼.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 양이 되게 많은 거니까 첫 단추부터 정확하게 가주자. 예? 네. 예. 자, 그럼 여기 또 나왔네. 우의적. 그지? 그럼 이것도 뭐 하는 거야? 동물에 빗대어 인간 세계를 비판한 게 되는 거야. 됐죠? 그럼 이런 시는 다 그렇게 가겠지. 그럼 딱 나오네, 이제. 우의적 풍자 이제 개념 하나 완전 끝났어. 오케이. 됐죠? 자, 하나 더 있다. 뭐? 네. 동그라미 칠 거? 부산에 오케이. 아는 사람은 안 해도 돼요. 부안해동은 단어니까 이거는 찾아왔어요. 파란색 색연필로 동그라미. 오케이. 부안해동의 뜻이 뭐예요? 일정한 견식 없이 남의 의견을 따라 행동하. 그렇죠. 그럼 여기 한번 봐. 자, 여기 봐봐. 친구들 잠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앞에서 배웠던 거 있죠? 다음 시간에 가서 내가 물어볼 거야. 오케이? 수업 중간에. 근데 어떤 친구, 여기 있는 친구들 다 몰라. 다 모르는 상황에 이렇게 한 명만 대답을 딱 해요. 됐지? 그럼 둘 중에 하나야. 상품권을 하나 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시험 면제를 해달라고 하셔도 돼요. 알았니? 시험은 매번 보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만 보면 돼. 2번 중에 한 번만. 이해 갔죠?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뭐 시험 면제를 해달라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뭐 어쨌든 상품권을 받아도 상관은 없고요. 알겠니? 네. 그 다음에 숙제를 다 안 했는데 혼자만 숙제를 해왔다. 그런 것도 면제권은 받을 수 있어요. 이해 갔니? 예, 뭐 그렇게 생각하고. 반대는 안 돼. 다 책을 갖고 왔는데 나만 책 안 갖고 왔어. 이런 건 안 되는 게. 네. 경우는 알겠냐? 예?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런 단어들도 한번 다 찾아보고. 됐죠? 요시도 어렵지는 않네. 네. 그지? 자, 그 다음 밑에 내려가 보자. 중요한 거 또 하나 나왔다. 자, 이직의 작품이야, 이직의 작품. 자, 요건 한번 표시해놔야 되겠네. 표리부동은 알긴 알죠? 네. 예, 표리부동에 대한 경계. 표리부동에 대한 경계. 자, 그 다음 밑에 한번 보자. 까마귀가 검다하고 백로야 웃지 마라. 네. 그럼 비웃지 말아야. 겉이 검은들 속조차 검을 쏘냐? 아마도 겉이고 속 검은 건 너뿐인가 하노라. 겉이 희고 속이 검은 건 부정적인 존재죠. 네. 그러면 까마귀가 긍정, 백로가 부정이야. 그럼 이거 이상한 거 있네? 네. 자, 저번 시간 우리 안 배운 친구도 있지만 서동지전 기억나요? 네. 선생님. 서동지전의 쥐와 다람쥐는 어떤 표현이었어요? 어떤 표현이요? 예. 마침내 한 명 있던데. 서동지전에 쥐하고 다람쥐. 네. 쥐. 서대인. 굉장히 쥐하면 관용적, 관용적? 이상적인 부자였어요. 쥐하고 다람쥐. 네. 아. 해법에 나오는데. 아. 자, 쥐는 그래요. 원래 우리가 볼 때 됐죠? 요렇게 올라가서 힌트를 줄게요. 통념을 뒤집는 발상. 낫자로 시작하는 거 알아요? 낫. 낯? 낫. 낯선. 그렇죠. 낯설기 하기야 이게. 오케이? 그럼 이게 그걸로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가 안 배웠던 친구들한테는 좀 어렵겠지만 이제 요거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통념을 뒤집는 발상인데 통념의 뜻은 뭐야? 통념. 이러면 안 돼요. 아, 이런 거 꼭 찾아봐야 돼. 이해 갔죠? 통념 이런 것도 찾아봐야 돼. 뭐라고? 이렇게 예.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지닌 일반적인 생각이 통념이야. 알겠죠? 자, 그럼 이것도 포스트잇 하나를 또 만들어 봅시다. 포스트잇 하나를 또 만들어 보자. 아까처럼 준비를 해. 내일 여기다 이었으면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따로따로야. 아까운데. 아니, 따로따로라니까. 거기에 계속 첨가가 될 거야, 니들이. 여기 봐봐. 포스트잇에 여기 낯설기 하기를 썼죠? 그치? 이 낯설기 하기는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야. 알았니? 그럼 나중에 너희들 정리하다 보면 해법문학 한 군데에다 낯설기 하기를 붙여놨는데 밑에 보니까 낯설기 하기 또 있지? 이렇게 합치면 된다고요. 뭔 말인지 알겠니? 예, 그렇게만 가면 돼. 여기다 이렇게 붙여요? 알아서 붙이세요. 이건 이제 너가 사서 해. 알았어요. 비싸 이거. 어? 이게 한 장 갖고 안 되더라. 한 장 갖고 안 되더라. 2장씩 줬어야 되는데. 야, 깐깐하게 하니까 막 애들이 대학을 잘 가는 애들이 나오지. 응? 자, 그럼 봐봐. 거기에다가는 뭐를 쓰냐면 낯설기 하기라고 써요. 낯설기 하기. 뭐라고 쓴다고? 낯설기 하기. 네. 낯설기 하기요? 낯설게 하기. 낯설게 하기. 예. 자, 요거는 브레이트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던 건데 전통극에 대한 대비. 알겠죠? 이제 요거를 통해서 나타냈는데 바로 이제 어디에 너희들 찾을 수 있냐면 원고지라는 극이 있어요. 극. 뭐 있다고? 원고지라는 극. 알겠죠? 그래서 수필극이라는 해법문학을 찾아보면 그 원고지가 있는데 거기에 낯설기 하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
됐죠? 요게 다음 시간 숙제야. 알겠나? 그래서 수필극이 없으면 선생님 수필극은 저 안 샀는데 해법문학 복사해 줄 수 있나요? 그럼 복사해 줄 테니까 복사해서 가져가면 돼요. 알아듣겠지? 이 부분은 너희들이 요청을 해야 돼. 뭔 말인지 알아? 그러면 주니까. 만약에 다음 시간에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 남아서 그냥 읽고 가시면 돼요. 천천히. 알아듣겠죠? 그래서 요걸 한번 찾아보면 브레이트의 낯설기 하기라는 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요거는 새롭게 보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저번에 우리 배운 걸로 가면 서동지전이라는 작품을 살펴보면 거기에 쥐라는 게 우리가 볼 땐 통념으로 보면 어떠냐? 좀 뭐지? 도둑. 통념으로 본다면 쥐는 뭔가 부정적인 느낌을 주잖아. 그지? 혐오적인데 얘가 굉장히 후덕한 인물로 나와서 긍정적인 인물로 나와요. 됐죠? 다람쥐는 겉으로 본다면 굉장히 어때요? 귀여워. 귀여워. 근데 이 작품 안에서는 뭔가 부정적인 인물로 나와. 그래서 다람쥐가 몰락한 양반, 쥐가 후덕한 인물로 나오죠. 요런 게 바로 낯설게 하기야. 낯설게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독자에게 그렇죠. 호기심 유발이나 강조야. 자, 그럼 이게 수능에 한번 출제가 됐었죠. 어떻게 출제가 됐냐면 정철이라는 사람의 시조 중에 장진주사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잔나비 파란불째 누가 한잔 하자고 하겠느냐. 그 인생의 무상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잔나비가 휘파람을 분다. 그래놓고 옆에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보기를 줬어요. 조선시대에는 잔나비, 즉 원숭이는 있지 않았다. 뭐가 없었다고요? 원숭이. 그럼 그때 당시 이 원숭이라는 거는 이 시를 읽은 사람들한테는 어떤 느낌을 주는 거야? 낯선 느낌을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낯선 느낌을 주는 거야. 그러면 이런 낯선 느낌을 줘서 잔나비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 그게 수능 문제였어요. 이해 갔죠? 1번 문제 선택지도 하여튼 거지 같아요. 원숭이 사람과 비슷한 동물을 드러내어 인간의 무상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제일 많이 골랐던 오답이 이거예요. 이해 갔나? 아니라고. 낯설게 하기니까 뭐라고? 호기심 유발. 이해 갔나? 그냥 그거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니야. 호기심을 유발하고요. 독자라 하여금 관심을 유도하는 거야. 이해 갔니? 이런 거를 통해서 그냥 무상감을 고조시켜준다. 심정을 고조시켜준다. 요렇게 가시면 돼요. 이해 갔나? 그것만 찾아주면 내용 골라내는 건 어렵지 않겠죠. 원숭이가 잔나비. 이거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 풀이는 안 돼 이제. 알겠니? 7차 교육 과정에서 옛말인 잔나비 같은 건 외워야 돼요. 선생님 단어 같은 거 외워야 되나요? 너희들 영어 단어 외워 안 외워? 안 외워요. 영어 단어 안 외워요? 외우지. 영어 단어를 모르고 어떻게 해석을 해? 기잖아. 그거는 상식이고 기본이지 마. 그지? 영어 단어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이런 단어는 외우셔야 돼요. 풀이가 이제 1학년 때는 요렇게 바꿔서 나오는 학교도 있지만 안 바꿔서 나오는 학교들도 많으니까 요렇게 기억을 해놓으면 요런 것들을 너희들이 생각해주면 좀 편하겠지. 됐죠? 요런 것들이 하나의 낯설기 하기. 됐나? 요게 낯설기 하기의 브로이트의 의미를 쭉 써주면 돼. 요거는 이제 해법문학에 있는데 복사를 해달라 그러면 복사를 해줄게요. 대신에 너희들이 읽어봐야 돼. 읽어보고 선생님 다음 시간 갔는데 요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내가 설명을 해준다고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그렇지. 원고지 부분을 해법문학을 천천히 읽어보면 돼. 뭐에 나와요? 원고지. 그러니까 뭐에 그 어딘가에 있어요. 해법문학. 해법문학 수필극. 수필? 수필극. 수필극이. 수필극. 수필 그게 5권이요, 5권. 고전 수필이 아니라 수필가 되지 현대시, 고전 운문, 현대소설, 고전 산문, 수필극 이렇게 돼 있다고. 아, 그래요? 오케이? 이렇게 5권이야, 5권. 됐죠? 거기 어딘가에 이게 나와. 알았죠? 그걸 읽어보면 돼. 그래서 요거는 옛날에도 한번 설명을 했었어요. 비문학 할 때 공부 나중에 또 얘기를 해줄게. 자, 요런 식의 흐름을 갖고 있는 거야. 자, 그럼 내가 이제 한 가지 예를 더 들어줄게요. 이러면 낯설게 하기가 조금 더 편해져. 자, 예를 또 하나 들어주면 요거는 알아요. 윤동주의
참외록이라는 시 알죠? 네. 불이 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됐죠? 그래, 참회를 한단 말이야. 그러다가 얘가 뭐를 하냐면 성찰을 해요. 반성을 한단 말이야. 됐죠? 그러고 났더니 뭐가 나오냐면 요게 나오죠. 슬픈 사람의 뒷모양. 슬픈 사람의 뒷모양은 긍정, 부정? 부정. 에이! 긍정. 부정 아니지. 성찰과 반성을 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 긍정이 돼야 되잖아. 근데 이미지는 어때요? 부정이잖아. 이거가 아까 말한 낯설게 하기 형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앞에서 배웠잖아. 일상적 통념을 벗어난 상징. 들어봤나? 네. 일상적 통념을 벗어난 상징. 그냥 외우는 거야. 어쩔 수 없어요. 작품을 만약에 배운 사람이라면 이해는 조금 더 많겠지만 우선은 안 배운 사람은 처음부터 어떻게 해라? 우선은 외우는 건 좀 필요해. 알아듣겠죠? 우선 어떻게 하자? 외우자. 그럼 여기 봐. 작년 고등학교 2학년 문제인가요? 요 문제가 하나 나왔어. 고운의 눈길. 민찬이는 알아야지. 알죠. 그지? 이 눈길에 시가 나오고요. 어둠이라는 시어가 나온 거야. 알겠죠? 어둠이라는 시어는 원래 보면은 부정이지? 네. 시를 읽으면 이 어둠은 뭐냐면 무념무상의 경지야. 아주 평화로운 마음 상태. 그래서 이게 뭐라고? 긍정이란 말이야. 됐죠? 근데 그때 모의고사 풀 때 아이들이 작품에 대한 걸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해주고 찾아보라고 하는데 찾아본 친구들은 눈길에 대한 내용은 몰라도 이런 건 대충은 기억은 한단 말이야. 알겠니?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맞추기가 쉬워져요. 됐죠? 그럼 하나 더. 내가 지금 여기다 이렇게 표시해줬죠. 이런 작품들. 네. 됐나? 그럼 이런 작품들은 어떻게 해야 돼? 찾아봐요. 그래, 채법문학 찾아서 주제만이라도 살짝 봐야 돼. 알았니? 그렇게 해놓고 이런 것들은 외워두면 편하겠죠. 됐죠? 이게 일상적 통념을 벗어난 상징이야. 알아듣냐? 그럼 선생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럼 일상적 통념을 벗어나지 않은 상징은 그럼 일상적 통념을 지닌 상징이라는 건 정확하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에서 이제 상징의 개념을 또 하나 들어가야 돼요. 알아듣겠죠? 자, 그러면 거기에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상징의 종류라는 거 한번 봅시다. 상징의 종류. 요거 4주 전에 수업했어요. 영어는 했나? 너. 우리가 물이 되어라는 작품 앞으로 막 찾아가서 봤던 거 기억나? I know. 너 병훈이 기억나? 너는 잘 기억 안 났겠다. 상징의 종류에서 우리가 물이 되어서 앞으로 막 찾아가서 한번 봤잖아. 네. 지족고에 올해 시험 나왔다고 했던 거. 네. 기억나? 그리고 프린트까지 내 하나 주고 풀어보라고 그랬어요. 박제삼의 매미우름? 몰라요? 그럼 여기 봐봐.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 여기 봐. 선배들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많이 봐야 돼. 알았냐? 상징의 종류에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원형 상징이라는 게 있어요. 알겠니? 원형 상징. 우선은 요건 듣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적자. 내가 얘기한 걸 잘 들어야 돼. 원형 상징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누구나 보더라도 그렇다고 인정할 만한 가장 보편적이고 그 다음 일반적인 상징이 원형 상징이야. 예를 들면 물 하면 됐죠? 네. 물 하면 무슨 정화의 이미지 그냥 떠오를 수 있잖아. 네. 물 하면 생명력 맞죠? 물에 빠져 죽음 이런 게 그냥 일반적인 거야. 됐니? 물 했는데 나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사랑이 떠올랐다 이러면 그거는 원형 상징이 아닌 거지. 이해 갔죠? 그럼 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 참외. 그러면 소멸이나 뭐 이런 거 되겠죠. 예. 이게 바로 무슨 상징? 원형 상징이야. 두 번째 관습 상징이 있어요. 됐죠? 내가 요건 좀 이따 설명할게. 자, 그럼 잘 들어요. 요거를 작년이든 재작년이든 설명은 계속했어. 작년에 요 시간이랑 똑같댔지. 다 거의 이 시간대야. 포스트잇에다 원형 상징을 정리를 해줬다고요. 네. 요번에 지족고 2015년도 2학기 중간고사니까 바로 저번 시험이죠. 됐죠? 거기에 뭐가 나왔냐면 학교에서는 설명을 안 하고요. 지족고 문제는 요번에는 조금
낯선 작품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박제3에 매미 울음이라는 시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놓고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다음 중 각 구절에 대한 표현과 됐죠? 그 표현에 대한 예시로 알맞는 걸 골라라. 문제 더럽게 어려워요. 됐나요? 그러면 매미 울음에다 구절을 줬어. 매미 울음이라는 구절은 원형 상징으로 됐죠? 임에 대한 어떤 사랑을 드러냈다. 그러고 나서 또 얘를 준 거야. 그랬더니 얘들이 이거 찾는 거야. 잠깐 원형 상징? 이 예시가 맞나? 됐니? 자, 거꾸로 갑시다. 매미 울음이 원형 상징이 되려면 모든 사람이야.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매미 울음을 딱 들으면 사랑을 떠올려야죠. 네. 맞아요? 아니요. 아니지. 그냥 이거 고르는 문제야. 이걸 어렵다고 선생님 요번 시험 문제 막 엄청 짜증났어요. 왜? 원형 상징이 나왔어요. 시험지를 받고 나서 나도 놀랬으니까. 야, 원형 상징이 왜 나와? 설명했냐? 안 했다는 거야. 그 대신 맞췄겠지? 왜? 설명했잖아, 이렇게. 언제? 10개월 전에. 그래서 지족고 애들이 그거 갖고 혼낸 거야. 여기에 지족고 애들 그때 당시 13명 있었는데 딱 2명 맞춰왔어요. 그 2명이 그냥 언어가 1등급인 애들이야. 뭔 말인지 아냐? 별거 아니야. 10개월 지난 다음에도 이걸 기억하면 돼. 그 중에 몇 명은 이런 것도 있겠지. 원형이라는 것의 뜻을 알아서 그 다음 풀어냈으면 얘는 그래도 책을 많이 읽어서 원형에 대한 이미지는 알고 있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억한다면 추론해서 넘어가면 되는데 이런 경우도 있죠. 2, 3, 4, 5번이 맞네. 됐죠?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 실력이 낮은 애들은 대신에 이게 안 돼요. 맞네가 아니라 뭐라고? 뭐가? 뭐?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니까 답을 못 찾는 거야. 이해 갔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대로 올라와서 찾으셔도 되고요. 반대로 아니야 이렇게 되려면 고등학교 1학년의 기본적인 지식을 다 섭렵하시면 돼요. 이해 갔나? 그럼 얘를 골라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방향은 2개야. 근데 이런 문제를 내면은 안 되지만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우리가 지금 시조를 계속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 갔나? 내신에 남들 이런 거 틀릴 때 내가 맞추면 돼요. 그러면 내신은 딱 이래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98점, 95점 이 상태에서 1등급 결정이거든요. 근데 1학년 때는 10몇 명까지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1학년 때 성적 못 받아놓으면 난리 나요. 왜? 2학년 올라가면 유성고 5명까지가 1등급인가? 노원고는 4명까지가 1등급 이렇게 되거든요. 2학년 때는 점수 받기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1학년 때 최대한 끝까지 올려놔야 돼. 오케이? 이제 그 생각을 하면 옛날에 뭐 노원고 같은 경우는 뭐야 한국사인가 윤리인가 뭔가를 하나 틀리면 3등급인가 4등급이 나오거든요. 문제가 너무 쉽기도 하고 애들이 그걸 다 맞춰버리니까. 이해 갔죠?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 이런 문제도 솔직히 따지면 아까운 거지. 됐죠? 요거 한번 필기를 살짝 한번 해놔보세요. 박제3, 매미울음 요까지만. 그러고 나서 2번부터 내 설명을 좀 해줄게. 자, 그럼 이제 관습적 상징을 한번 가볼게. 관습적 상징은 요거는 수능에 출제가 됐었어요. 알겠죠? 관습적 상징은 특정 집단이나 어떤 사회에 습관처럼 내려와준 거. 알겠죠? 습관처럼 내려서 굳어져 버린 문화 같은 거. 예를 들면 이렇게 보면 돼. 예를 드는 게 좀 편해. 개념을 아는 것보다는. 까마귀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까마귀가 동양에서는 길조죠? 흉조죠, 흉조. 흉조죠. 흉조. 서양에서는 요즘은 그렇진 않지만 옛날에는 뭐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시체 영혼을 지켜주는 뭐 그런 식의 어떤 길조의 이미지를 갖고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 집단이나 지역마다 다른 거야. 특성, 이런 게 관습적 상징이야. 그럼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서정주에 귀촉도라는 시가 나왔는데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이 귀촉도는 어떤 시야? 임과의 사별. 네, 사별이란 말이야. 흰 옷깃 여며 이렇게. 그러면 흰 옷깃이라는 거는 동양에서는 어떤 이미지야? 슬픈 거. 죽음의 이미지야, 죽음. 이해 갔나요? 서양에서는 어떤 이미지겠어요? 이건 순수함. 뭐 그런 식이겠지, 그지? 또 뭐 순수함? 요런 쪽이니까 흰 옷깃이 바로 죽음인 거야. 그래서 관습적 상징이 나타나는 시를 다른 걸 하나 찾는 거. 이해 갔죠? 그러니까 요런 식의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원리만 알면 수능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닌 거니까 고3들이 왜 문제를 굉장히 빨리 풀고 싶냐면
고등학교 1학년하고는 수준이 다른 거죠. 고1 문제 이런 거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모의고사 고1 거 풀지 말라고 고3 가면 또 공부 다시 해야 돼. 이해가 안 나? 그 수준에 맞춰놓지만 수학하고는 좀 달라요. 국어는. 국어는 단계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게 기본적이고 어떤 게 기초적인 단계라는 걸 찾기가 어려워. 수학은 그런 단계가 있겠지만. 그래서 국어는 그냥 싹 다 해놓는 거야. 그래서 다 외우고 나면 그때부터 뭔가 달라지는 게 생겨요. 개념이 많이 있으면. 그래서 그 내용을 한 번만 기억을 해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넘겨서 이제 세 번째 창조적 상징인데 그거는 그냥 개인적 상징. 개인적 상징. 요거는 뭐 창조적 상징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창조적 상징. 요렇게 알아두면 돼.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 근데 그런 거 기억하면 되겠지. 됐죠? 예, 그런 흐름으로 기억하시면 알 겁니다. 그럼 나중에 나올 때마다 이렇게 체크를 조금씩 해놔. 알았니? 그럼 이런 걸 까먹지만 않으면 돼요. 까먹지만 않으면 되니까 지조권은 어쨌든 간에 나왔으니까. 그죠? 예, 뭐 지조권에서 몰라도 상관없어. 그럼 선생님 저 놓은 거나 이런 것도 나오나요?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 여기다 한번 잠깐만 들어. 지금 오늘은 이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의 방향성을 생각해야 돼. 내가 뭘 해야 되나? 서대전 요구였어요. 지금 이제 3학년 누나니까 한 5년 정도 됐나 보다. 오케이? 한 5년 정도 됐는데 서대전 요구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학교에서 프린트를 줬어. 한자성어 100개. 얘가 이제 외우라고 한 거야. 거기 뭐가 나왔냐면 한 번 패했다가 다시 한번 크게 일어남. 요렇게 써놓고 앞에다가 권토중래. 됐나?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한 거야. 서대전 요구 서술형 문제에 뭐가 나왔냐면 먼지가 한번 크게 일어남. 애들이 뭐 쓴 거야? 잠깐 먼지가 크게 일어나 이런 거 없었는데 그게 답이 요거였어요. 됐니? 이 문제가 나온 이후에 아이들한테 이제 계속 나도 얘기를 했겠죠. 지금처럼. 됐나요? 지금 현재 올해 수능 시험 본 고등학교 3학년 애들 2학년 때 요 카운터에 앉아서 최종 정리할 때 이 얘기 그냥 지나가면 선생님 우리 한자 나온대요. 그래? 야, 이런 문제 있었어. 됐나요? 그 다음날 시험에가 그대로 나왔어요. 뭔 말인지 알아? 선생님이 내는 거는 똑같다는 얘기야. 뭐 비유적인 의미와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가 완전히 다를 때 문제가 잘 나온다는 뜻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니? 선생님들이 문제를 찍어서 더 맞추는 확률이 높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다음날 시험 봤을 때 한자성어 하나도 공부 안 하고 그 다음에 맞췄단 말이야. 근데 그 공부 방법이 좋은 건 아니지. 왜? 안 해, 한자를. 이해갔니? 그 다음에 기말고사 가서 선생님 한자성어 찍어주세요. 이건 우연이지. 뭔 말인지 알겠니? 내가 이걸 진짜 찍어서 맞췄겠어. 뭐 해가지고?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두 번만 나올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이걸 우연적으로 맞춰서 행운이 왔다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실력으로 잡아야죠. 네. 이해갔나?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서 얘기를 자꾸 해주는 거야. 뭔 말인지 아냐? 그러니까 그런 것만 따지면 대충 어떤 의미 때문에 내가 지금 다른 학교 기출문제까지 얘기를 해주는지, 왜 너희들 선배 얘기들을 해주는지를 한번 보면 그 느낌 찾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아까 통령, 요거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오늘은 많이는 안 하고 요 한 장 정도만 설명을 한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5쪽, 6쪽, 7쪽, 8쪽까지만 해갖고 오시면 돼요. 이게 다음 시간이라는 건 언제? 평일날. 이해 갔죠? 다음 시간이라는 건 언제? 평일까지 해오시면 돼요. 평일까지. 이해 갔죠? 예. 그 다음에 원래 오늘 수업을 진행을 했어야 되는 게 뭐였냐면 오늘은 이렇게 보면 돼요. 오늘은 요거하고 요거를 진행하는 거죠. 네. 이해 갔죠? 다음 주 평일날은 요렇게 진행을 하는 거야. 뭔 말이니까 얘는 계속 진행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번갈아 가면서지. 그래서 아까 너희들 시간표 잠깐 얘기했었잖아. 그죠? 시간표를 얘기했는데 화수목 있죠? 화수목. 화수목에 오는 게 비문학이고요. 금, 토, 일 요때 오는 학생들이 바로 여기 요거를 하는 거야. 알아듣냐? 근데 만약에 내가 토요일날 1시 반인데 토요일날 1시 반에 못 올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쌤한테 얘기를 하면 그 시간표는 똑같아.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날은 시간표의 진도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타임에 와서 들을 수가 있단 말이야. 대신에 그것만 미리 얘기를 해주면 돼. 알아듣겠죠? 그 다음 아까 시험, 제 시험을 틀렸다고 그랬죠?
제 시험을 2번 이상 틀리면 옛날에는 계속 남겼었는데 올해부터는 동영상을 저쪽에 저장해 놓은 게 있어. 그거를 듣고 가시면 돼요. 듣고 가요. 듣고만 가면 돼. 알았냐? 그러면 제 시험 보는 거 30분, 그거 듣는 거 1시간. 이해 갔죠? 이제 그러면 대충 나올 거야. 그래서 제 시험 안 보고 동영상 듣고 가면 안 돼요? 뭐 그것도 가능할 수도 있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돼요. 알아듣나? 이해 갔나? 그것만 인식을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모란이 피까지는 이쪽을